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에 끝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문진 이사를 교체를 해서 안영준 사장을 쫓아낼 것이다. 100%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장인수 기자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 하면서 설마 제가 그냥 틀리기를 바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MBC 경영권에도 큰 변화가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죠. 국회 청문회에서 온갖 논란과 부적격한 그런 자질, 능력 이런 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했고 어제 출근하자마자 MBC와 KBS 이사진을 선임을 했습니다. 자, 보면 박문진 이사로는 이제 6명을 이제 선임을 했죠. 김동률, 손정미, 윤기룡, 이우영, 임무영, 허익범 이렇게 6명을 임명했습니다. 박문진 이사가 총 9명이니까요. 6명을 임명하면 이제 6대 3이 되는 거죠. 취임하자마자 6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말고 이제 부위원장도 국회에서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김태규라는 분이 상임위원으로 그러니까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됐죠.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상임위원. 그래서 두 사람이 어제 이제 의결을 한 건데 김태규 이분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판결과 또 보수적인 제가 보기에는 좀 수구적인 그런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던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권익위원회에 먼저 발탁이 됐었나요? 그랬다가 이번에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또 임명이 돼서 어제 두 사람이 의결을 했습니다. 이 6명의 면면을 혹시 여러분들 살펴보셨나요? 지금 저희 여기 보시면 이제 KBS도 어제 이사를 의결을 했는데 KBS 이사는 KBS는 조금 이따 보고 MBC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그다음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기룡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이제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는 아마 경향신문 기자 출신, 손정미 씨는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 그만두고 역사 작가로 변신을 했다가 TV조선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이번에 박문진 이사를 지원했는데 아마 저는 그때 지원자 면면을 보고 손정미 기자가 있길래 저는 손정미 기자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평기자 때 미디어 포커스에서 조선일보를 비평하는 기사를 실었더니 저한테 소송을 걸었던 사람이 손정미 기자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거 손정미 기자와 조선일보가 패소를 해서 저는 손정미 기자를 알고 있는데 이 손정미 기자가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나서 TV 작가가 됐는데 이번에 박문진 이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원했다기보다는 뭔가가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했겠구나. 그래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됐어요. 이분은 현재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의 TV조선의 현 시청자위원이 MBC 이사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룡이란 분은 MBC PD 출신인데 MBC PD 수첩 시사제작국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에서는 보수정부 김재철 사장 시절에 잘 나갔던 간부고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던 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우용 씨는 MBC 라디오 PD 출신인데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허익범 이분은 이름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구속시켰던 드루킹 댓글 특검의 특별검사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연장자고 박문진 이사장이 허익범 변호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특별검사가 임명됐으니까 그때 김경수 지사를 이제 처벌한 거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권태선, 김기중, 김병철, 박선아, 지성우, 차기환 이분들이 임기가 여기 보시면 2024년 8월 12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임자 임기는 이제 8월 13일. 제가 이제 자막을 하단에 잘못 적었네요. 후임자 임기가 8월 14일이 아니라 8월 13일 날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8월 13일에는 이제 새로운 박문진이 출범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첫 번째 박문진의 과제가 아마 안형준 사장을 이제 쫓아내는 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문진 이사를 이렇게 취임 10시간 만에 갈아치웠고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서둘러서 하고 김태규 상임위원까지 임명을 해서 이제 박문진 이사를 서두른 거는 하루빨리 MBC를 땡윤 방송으로 만들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권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순현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많네요. 김건희를 보면 마침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가 생각나네요. 진돗개 구찌TV님, 박문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박문진은 한국 현대사의 산물인 거죠. MBC 박정희 시절에 이제 MBC를 정수장악해 MBC가 원래 경향 MBC가 한 회사였잖아요.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이제 MBC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수장악회라고 하는 것에서 지배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 지배 구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오너이고 거기 이사장을 지명하는데 얼마 전에 이사장이 사임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박문진이 아마 정수장학회가 박문진 MBC 전체 주식의 아마 30%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박문진이라는 그러니까 거버넌스죠. MBC라는 공영 미디어의 거버넌스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곳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민주당 정권 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은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본부장 시절에 김재철 사장 시절에 이 박문진의 정수장학회 지분을 넘겨서 MBC를 민영화를 시도했다는 게 한겨레 기자의 보도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번에 이제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과제가 안형준 사장을 쫓아내고 새 사장을 앉혀서 땡윤 방송을 만드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MBC 박문진의 지분을 민간 기업에게 팔아넘겨서 MBC를 민영화시켜서 영원히 MBC가 공영 미디어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YTN을 유진그룹에 넘겨서 친재벌, 친보수 성향의 방송을 만든 것처럼 MBC도 그렇게 만들면 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MBC는 TV조선, 채널A, MBN 가 별로 다름없는 그런 방송이 될 거다라는 계획하에 MBC 민영화를 추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마 기자님 생각이 나네요. 정세진 아나운서가 인터뷰했었는데 제가 저녁 토크쇼 제 CP 할 때 제가
하자고 해서 이제 제작을 했던 편이죠. 우리 정세진 아나운서를 제가 보내서 인터뷰를 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해주시네요. 자, MBC 내부에서는, 자, 이번에 박문진 이사 선임이 MBC 장악을 위한 수순이라고 뭐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총책이 윤석열이고 행동대장이 이진숙, MBC 장악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견이 됐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장인수 전 MBC 기자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걸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탄핵하려고 하면 사퇴해버리고 새로 지명을 하면 되니까. 지금 그래서 몇 번째입니까? 지금 원래 이동관, 그 다음에 김홍일, 그 다음에 대행체제로 이상인, 이번에 이진숙, 계속해서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면 사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임명을 하고,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헌재 탄핵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퇴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지금 이렇게 무한 루프처럼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MBC를 하루빨리 장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눈의 가시 아닙니까, 지금 MBC가. 최상병과 관련된 외압 의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속어 논란도 그렇고, MBC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MBC만 땡볕 방송으로 만들면 남은 2년 지금 얼마 남았나요? 2년 한 7개월, 8개월 2년 8개월, 9개월이 아주 편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MBC 장악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MBC 현직 간부 등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현재 내부 상황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어떤 심정인지 좀 알아보니까 좀 자조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할 게 없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한 새로운 이사들이 이제 8월 13일 날 모여서 MBC 안형준 사장이 불공정 편파 보도를 일삼았고 또 뭐 이런 등등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아마 해임을 할 겁니다. 해임을 의결을 할 거고, 그럼 새로운 사장을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박문진 이사가 6대3으로 완전한 여권 우위로 재편된 상태에서 MBC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박문진 이사회가 열리는 날, MBC 구성원들이 가서 박문진 이사회 장소를 막고 박문진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다 해산을 시킬 거고요. 연행을 할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는 것도 소용이 없고요.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MBC를 살리자는 콘서트가 상암동에서 열렸을 때 1000명, 그때 한 3000명 정도 모이셨다고 기사가 났던데, 그 주최 측 추산이라고 해서 10,000명이 모여도 아마 안 바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막으려면 시민 한 10만 명, 100만 명이 오셔서 MBC를 애워싸고 MBC를 지키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MBC를 지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인수 기자가 나왔을 때 저랑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KBS가 땡윤 방송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MBC가 사장이 바뀌면 KBS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으로 바뀔 겁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KBS하고 MBC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MBC가 더 망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KBS가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경영진이 들어오게 되면 KBS는 저리 가라 수준으로 아마 거의 1배 수준의 방송을 할 거라는 게
장인수 기자의 예상이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아나운서 요즘 뭐 하시나 궁금하네요. 저널리즘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듯해요. 제가 KBS를 잘 안 봐서 그런가? 이렇게 하셨는데 정세진 아나운서는 올 2월 달에 실시한 KBS 명예퇴직에서 신청을 해서 KBS 그만뒀습니다. 네, 저가 2023년 1월에 그만뒀고 정세진 아나운서는 올 2월에 KBS를 명예퇴직으로 나왔고요. 지금은 아마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KBS에서는 이제 보실 수가 없고요, 당분간은. 현 체제에서 정세진 아나운서를 그것도 회사를 그만둔 정세진 아나운서를 기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 언론들이 이진숙 방통위가 첫날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 비판의 기사와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윤 정권 이성 잃었나 이렇게 사설을 했는데 좀 잃은 지가 좀 꽤 된 거 아닙니까? 이성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걸 자각하게 되면 현타가 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아마 기억인데 장대환, 장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무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이 됐었거든요. 저 오래된 일이라서 장대환 매경 회장은 기억이 좀 희미하고 장상 그 이화여대 총장 출신이죠. 장상 그 당시 작은 꼬마 민주당 대표를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위장 전입하고 아마 학력 조작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고위공직자들이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투기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낙마를 해도 10번은 더 낙마해야 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하죠. 근데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닙니다. 요즘 공직자로 임명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흠결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어제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방통위가 0명에서 2명으로 됐고 2명이 돼서 갑자기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인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을 하는 안을 의결을 했으니까 황당한 일이죠. 네. 자, KBS 아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KBS 이사도 어제 신임 이사가 바뀌었습니다. KBS는 9월 1일 날 임기가 9월 1일이라서 그때 바뀌는 것 같은데요. KBS 박민 사장은 해임된 김의철 사장의 자녀 임기만 사장 임기이기 때문에 김의철 사장의 사장 임기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9일까지가 박민 사장의 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새로 선임된 KBS 이사들은 차기 KBS 사장을 선출하게 되는 그런 이사들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KBS 차기 사장이 박민 현 사장이 연임될지 새로운 사장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사 선임이었는데 KBS 이사 중에 이제 KBS는 7대 4가 되거든요. 여권 7, 야권 4인데 어제 선임된 7명, 임명은 아직 안 됐죠. 선임된 7명을 보니까 2명이 저희 KBS 선배 기자였습니다. 권순범, 유현순 두 분이
제가 KBS 때 선배 기자였는데 그 두 분을 비롯해서 7분이 KBS 이사에 선임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조만간 KBS하고 MBC가 누가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인물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이진숙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는 거는 인물이 없는 겁니다. 예. 저렇게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나 자리에 눈이 먼 사람들이나 하려고 하지, 지금 양식 있고 그런 정상적인 분들은 지금 이런 자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진수 방통위 앞에서 울려 퍼진 윤석열 공개적 독재 선언.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공공연하게 헌법의 가치인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독재의 길로 돌아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MBC를 장악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역대 최악의 부적격자 이진숙 사퇴하라라고 전국 90여 개 노동 언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이 어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라고 물러날 리는 없죠. 이번에는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여당 대통령 추천 2인으로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발의가 돼도 사퇴를 하지 않고 헌재 심판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스스로 물러날 뜻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만큼 혹은 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카 논란 아시죠? 뭐 와인을 몇백만 원어치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기름을 200만 원어치를 받아보세요. 그런 법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이 됐는데, 여러분 유시민 이사장님 누님이 유시춘 씨라고 EBS 이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법카를 유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뭐 얼마나 유용했는지는 드러난 건 없어요.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2,000원 초과 지출 하나 밝혀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정확하게 기사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밥값 76,000원 때문에 검찰에 여러 번 소환을 받고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수사를 당한 다음에 지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벌금 300만 원이 구형이 됐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잣대는 정말 편의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저는 이진숙 씨에 대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발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